맞지마니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시간에 제가 사카야 디띠 이 단어를 사카야 디띠 사카야 요거 하나의 단어죠. 유신. 물론 이게 구성을 보면 신과 함께하는, 이래서 신이 있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자. 물론 뭐 일부 사람들은 신이 사뜨라고 불리우는 그거다 해서 유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요 사라는 말이 위드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있는, 몸과 함께하는 마음의 입장에서 중생이라고 불리는 나의 존재성,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디티라는 것이 견해인데, 사람들은 몸이 사뜻 본질이다라고 하는 견해, 몸을 본질로 보는 견해, 이렇게 박보분은 그렇게 많이 해석하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아니다. 사카야라고 하는 이 자체는 마음이 몸과 함께해서 중생인 내가 되어 있는 하나의 완성된 단어고, 그러한 나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 견해냐라고 하니, 이게 일반적으로 중생의 영역에서 쓰이는 단어. 그래서 유위, 번뇌와 함께함, 이러한 견해이기 때문에 유신을 어떻게 본다고요? 번뇌라는 것의 근본에는 나여, 상나가정, 이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여라고 오치온인 중생의 존재, 이것을 본질적인 거, 참된 거, 이렇게 중생의 눈으로 보는 견해, 요게 유신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거 참고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그러면 스님 어떻게 유신견이 있습니까? 해서 사카야 디티 호띠 도반위사카요.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요건 뭐예요? 배우지 못한 범부가 누구냐? 요거 그냥 상세히 설명한 거죠. 어떻게 본 거죠? 두 가지 단어. 아리야, 아리야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성스럽다, 성인, 성자, 이렇게 쓰는 말이죠. 아리야. 그런가 하면 삽뿌리사라고 해서 뿌리사가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란 말이 붙어 있는데, 요 삽뿌리사는 굉장히 번역이 좀 어려운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자하고는 좀 구분되는 어떤 그러나 사실은 그 삶이 완성된 그러한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걸 전재석 박사님 같으면 참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고결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 부처님을 만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성스럽고 고결한 사람,
그리고 그 성스럽고 고결한 분에 의해서 설해진 가르침. 그게 뭔가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의 가르침, 법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하다, 잘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러한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해. 성스럽고 고결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만나지 않으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법회하는 것만 해도 말이에요. 비록 그 눈앞에 부처님 같은 성스럽고 고결한 분은 안 계셔도 그분이 저란 법을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법회에 와서 공부하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스럽고 고결한 분, 그분에 의해서 설해진 가르침,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에 잘 공부해서 능숙해지고 그 가르침으로 훈련되고 요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전은 보통 이제 배우지 못한 범부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럴 때 배우지 못한 범부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아리아 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성자와 삿불이사 고결한 사람, 요 두 가지 사람을 제시하고 그러한 분들을 친견한다라는 표현 보통 하잖아요. 친견한다라고 할 때 여기 쓰인 아다사라는 아다사비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말이 친견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수월하게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그 스승되는 분을 찾아 만나지 못하고 그분들로부터 법을 배워서 능숙해지지 못하고 법에 의해서 자기를 훈련해가지고 법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표현하는 게 배우지 못한 범부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고결한 사람, 그분에 의해서 설해진 가르침에 능숙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들을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일단 그 배우지 못한 범부를 그렇게 설명했고, 이 배우지 못한 범부를 말하는데 제가 오늘 진짜 아주 그 의미 있게 좀 설명해 보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그 원어로 보면 네 번째 줄부터 나옵니다. 네 번째 줄, 룩방, 아따또, 사마누 빠사띠, 그리고 루빠 완땅, 와 아따난, 아따니 와 루빵, 루빠 수빙, 와 아따니. 여기 보면 일단은 뭐가 보이나요? 루파니까 색이죠. 그리고 아따라는 거. 여기도 루파가 있고 아따가 있고, 아따가 있고 루파가 있고, 루파가 있고 아따가 있죠.
아따라는 게 일단은 아트만은 산스크리트어고 팔리어로 아따인 거죠. 그리고 루파는 색이라고요.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쭉 이어가지고 생략 처리되어 있지만 내지 10까지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되거든요. 아라고 하는 개념에서. 요 개념을 보면 일단 루팡 이러면 이게 목적격이 돼요. 루팡이 이제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목적격으로 그 다음에 아따는 아란 말이야. 그리고 사마누파사티가 관찰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색을 관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루파 완땅 이랬는데 요거는 루파 완뜨 해가지고 색을 가진 자, 색을 가진 것 이래 돼요. 그리고 아따 그리고 색을 가진 자인데 요때 이제 땅하고 아따낭 이러면 요 두 개는 목적격이야. 그리고 아따니라는 말은 아따의 척격이에요. 그래서 아따에서 그러니까 아에서 이런 의미가 되고요. 루빵이니까 목적격에서 색을 그리고 루파스밍 하면 이것도 색의 척격이에요. 그래서 색에서 이런 말이고 아따난 목적격이죠. 아를 이렇게 이제 그 문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저는 여기서 가장 요점은 여기에 뒀어요. 일단은 요게 아와 관련해서 색을 관찰한다. 그리고 색을 가진 자와 나를 색을 가진 자인 나를 관찰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에서 색을 관찰한다.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동사는 똑같이 쓰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주목해야 되는 게 요 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 오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또는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또는 색에서 아를 관찰하거나 라는 세 가지의 오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런 이제 문법적 구조를 보여주면서 이제 요 아따또라고 할 때 또는 뭐냐라고 하면 요거는 탈격을 만드는 전미사 이렇게 되죠. 전미사, 전미어. 사가 맞나 어가 맞나 몰라. 하여간 또가 붙으면 탈격이 되는데 탈격이라는 것은 탈출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저기로 떠나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 말은 의미가 뭐냐 하면 아로부터 색을 관찰합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네 개를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죠? 배우지 못한 범부죠.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색을 가진 자하고 아라는 게 같은 목적격을 쓰기 때문에 요거는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를 관찰하는데 어떤 아냐 하면 그 아가 색을 가지고 있는 아요. 요런 개념. 그러면서 그렇게 관찰하거나 아니면 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토대가 되면 그 아 위에서 아라는 토대 위에 색이 있네. 이렇게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색이라는 게 큰 거요. 그 색이라는 어떤 범위 안에서 아가 있어. 그래서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번역했나요? 교재를 보면 네 번째 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합니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합니다. 수를, 상을, 행을 아로부터 식을 관찰합니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합니다. 도반위삭하여 이렇게 유신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죠? 제가 이제 유신견 이렇게 봅시다 라고 했잖아요. 유신견은 이런 겁니다 라고 지금 병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설명에서 몸이 본질이다라는 견해가 유신견이요? 이렇게 보는 건 좀 적절하지 않죠. 그냥 색만 가지고 본다면 어떻게 좀 될지 몰라도 유신견이라는 건 색수상행식 5가지 모두를 아예 견주어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신견이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면 이건 5본 중에서는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유신견이다라는 건 일단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은 뭐예요? 색수상행식 5온으로 구성된 거죠. 5온에 대해서 집착한 거. 집착이라는 것의 근본에 나요라고 하는 자기화됨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신에 대해서 아라고 하는 자기화된 시각을 가지는 거. 자기화된 시각이라는 게 바로 유의적인, 본내적인 시각. 그래서 유신견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이거를 조금 내려놓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계속 이제 메커니즘적인 경전 해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유신견을 설명하는 이 문장에서 메커니즘적인 시각과 메커니즘이 고려되지 않은 시각의 차이를 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걸 말하고 싶어요. 자, 밑에 제가 아까 시간에는 유신과 오치온에 대한 7군데의 번역 해석을 비교해봤죠. 번역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번역을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어요.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자아 안에 물질이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한국과학위성전협회 물질을 자아로 여기고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고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고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깁니다. 두 가지가 표현은 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죠.
아코브님, 요 두 가지 번역하고 우리 번역하고 차이가 좀 있죠. 어떤 차이를 보아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여기서 보면 아빠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팔격 아로부터 출발해서 색을 관찰한다. 그런데 그 색을 관찰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세 개의 와를 통해서 세 번의 오화가 들어가 가지고 색을 가진 자 로서의 앞다니까 색을 가진 자 이퀄 자다. 요렇게 보거나 아니면 아뜨만이라는 넓은 영역 그 안에서 색을 보거나 요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색이라고 하는 넓은 영역, 그러니까 요 큰 동그라미가 색인 거죠. 그 안에서 일부의 것으로 R을 보거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정보부님, 제가 볼 때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보이거든. 자아라는 한 가지 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색을, 물론 색수상행식 5가지 다지만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그런데 이 색을 관찰하는 방법이 A거나 B거나 C거나 세 가지가 있다. 요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불령과 한국빨리성전협회의 번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서는 OR라는 말은 안 했지만 네 가지를 그냥 일렬로 배치를 했죠. 그죠? 일렬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냐 하면 색이 아다. 이 색을 가진 것이 아다. 삼이 색, 그러니까 삼이 안에 물질이 있다 했으니까 아가 색을 포함한다. 그죠? 아라는 집합 안에 색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가 색이 아를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네 가지를 좀 어떻게 서술하나요? 이걸 병렬이라 그래야 돼? 직렬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대등한 네 가지 경우로 말하고 있죠. 그죠? 1, 2, 3, 4로. 요거 뭐 초불련이든 한국빨리성전협회든 지금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OR라고 직접 언급해 주지 않지만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R로부터 색을 관찰하는데 그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차이가, 이건 사실 엄청 큰 차이죠. PTS를 보겠어요. PTS, Regards Material Shape. 그러니까 Material Shape니까 이게 색이죠. As self or self as having material shape or material shape as in self or self as in material shape. material shape, 색을
as self 자아의 관점 자아로 간주하거나 그러니까 색을 자아로 간주한다라는 게 뭐죠?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이거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or self as having material shape 자아를 색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보는 거죠. or material shape as in self 자아 안에서 material shape가 색을 보는 거고 or self as in material shape 하니까 색 안에 있는 것으로 자아를 보는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불련이나 한국바울리성전협회 번역이나 BTS 번역은 똑같죠. 용어들만 달리하죠. 나머지 타니사로 비쿠도 assumes from the body to be the self or the self as possessing form or form as in the self or the self as in form 똑같죠. 시스터 우팔라 완나 비구니 스님 reflection whether in self or material self or in self matter or in matter self 이것도 똑같더라고. Lord Chalmers he views material form as self or self as having form or form as in self or self as in form 똑같아요. 이제 뭐 가장 유명한 비쿠 보디 스님도 regards material form as self or self as possessed of material form or material form as in self or self as in material form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7곳의 번역이 어떤 뭐 니까야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 시각 끝에 해석을 했다라고 보이지를 않아요. 아마도 뭐 주석이거나 하여간 이전에 해석되어 있는 것을 뭐 그대로 각각의 언어로 옮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7곳의 해석이 모두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대등한 4가지 경우 색이 아다. 색을 가진 것이 아다. 아가 색을 포함한다. 색이 아를 포함한다. 근데 이때 어쨌든 중요한 개념은 색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바뀌어지는 거. 오온 모두에 적용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아란 말이에요. 아따. 자라는 거죠. 문법적으로 이게 대등한 4가지 경우가 되려면요. 이게요, 우리말이나 영어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말하자면 A, or B, or C, or D 이러면 4가지죠. 우리말도 A 거나 B 거나 C 거나 D 이러면 오하거나 거나라는 것이 3번 들어가면 4가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빨리어는 안 그래요. 빨리어는 4가지를 말하려면 여기에 A와 B와 C와 D 여기에도 와가 들어가야 돼. 이건 빨리요. 와라는 것은 오하잖아요. 짜라는 것은 엔드거든. 짜도 똑같아. 짜 이래 들어가야 돼. 뭐 이게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저기 A, B, C, D, 와 해가지고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일단 각각을 와를 넣어줄 때는 4가지를 대등하게 오아라는 말로 표현을 하려면 와가 4번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분명히 그죠? 경전 안에는 와가 3번밖에 없죠.
와가 세 번 있다라는 것은 이거거나 저거거나 그거거나 세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지금 7곳의 번역은 세 개의 와를 가지고 네 번을 쓰고 있다고. 이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 참 파일리어 잘 모르는 제가 이런 말을 하려니까 좀 쑥스럽지만 이거는 파일리어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 이럴 때에 요거요. 아따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그 관찰하는 방법이 세 개다. 라는 요것이 타당한 번역인데 이제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한번 좀 보자고요. 역시 그래.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잖아요. 행위를 참다가 싣고 가서 인식에 전달을 한다고. 그리고 인식은 딱하라는 내면의 과정에서 가공을 하죠. 그래서 가공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고 자기화된다고. 요 자기화라는 게 이제 만화, 보통 뭐 자만, 아만 요렇게 번역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가공의 결과로 가래가 되고 가래이고 또한 자기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행위로 전달이 되죠. 여기서 뭐 더 펼쳐나가서 세 개의 순환구리가 있다 하는 부분은 뭐 지금은 말하지 말고. 여기에 사실은 이게 가공이라고. 가공은 삶의 질을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삶의 질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삶의 질. 이거 뭐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 요거를 유위라고 하죠. 요런 삶은 탐진치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번뇌들을 부수어서 번뇌가 없는 심의 딸, 해의 딸, 이러한 완성된 삶이죠. 그러한 삶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무위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삶은 무탐, 무진, 무치의 삶이죠. 자, 요런 두 가지 삶이 있을 때 이제 유신견 시작하면서 본 거지만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잖아. 한 가지 사람은 성스러운 자, 고결한 자를 만나지 못해 친결하지 못해서 그들의 법에 능숙해 주지 못하고 그들의 법에 훈련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 불렀어요? 배우지 못한 범부 이랬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성스러운 자, 고결한 자를 만나 뵙고 그들의 법을 배워서 능숙해지고 그들의 법에 의해서 훈련된 자는 뭐라고 불러? 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삶의 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으면
이 두 가지 질이 그렇게 나뉘겠죠. 번뇌와 함께하는 유비적인 탐진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배우지 못한 범부겠지 뭐. 이거야 뭐 분명하겠지. 그런가 하면 번뇌가 없어 무위여 무탐무진 무취의 삶을 실현했어. 이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지 뭐. 부처님 빼고. 자, 이런 가운데에 지금 유신견, 어떻게 유신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답변은 누구의 삶에 대한 답변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배우지 못한 범부니까 탐진치와 함께하고 유비적인 이런 삶이죠. 이러한 배우지 못한 범부의 삶은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삶의 질이 그러니까 닦아 가공의 결과로 가래가 만들어지고 자기화된 상태지 뭐. 우리가 이런 닦아라는 것을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죠. 그러면 요때 뭐 가래라는 거야 뭐 요게 세개 무세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난디라가사 같다 뭐 충분히 설명된 거죠. 자기화라는 건 뭐예요? 그 가운데 사실은 유해적인 삶이죠. 이 가공의 과정에서 번뇌라는 것의 근본에 뭐가 있어요? 무명루 상라 과정에 번뇌가 있는 거잖아.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라 과정이라고 항상 하는 거라고 즐거운 거라고 아뜨만이라고 뭐 이런 내면의 경향이 내면에서 경향이 참여해가지고 가공된 상태가 자기화잖아. 그래서 요 자기화되었다라는 요건 뭐냐 하면 원래는 나라는 존재가 아뜨만 아니잖아요. 무아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무아인 존재가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인데 그걸 모르고 상라과정으로 붙잡고 사는 데서 생기는 괴로움의 문제를 떨쳐내자. 이게 공부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배우지 못한 범부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이제 그러니까 업을 짓는 과정에 그 출발 자리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된 거예요. 나는 아트만이요? 나는 주인공이요? 진하여 참된 것이요? 그런 생각을 결과 맺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가 하면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의 삶은 어떤 거예요? 무탐무진 무치고 무위야.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치유된 상이잖아. 그죠? 번뇌 아님의 상태. 그러한 치유된 상태로 가공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래가 멸한 거죠. 애멸의 상태고 자기화 아닌 상태라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그때의 내 마음이 나는 참된 거요? 나는 아뚜만이요?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이란 말은 좀 안 어울리지만 어쨌든 나라는 존재 자체에서 무아라고 하는 올바른 상황으로 가공의 결과가 출발하잖아. 가래 아닌 상태고 자기화 아닌 상태. 요거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문법적으로 그죠? 문법적으로 와가 세 번이니까
그치? 와가 세 번이니까 기존의 해석이 문법적으로 어긋난다라는 건 뭐였죠? 그런 상태에서 아따 또 팔격 뭐뭐로부터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보니까 저는 이렇게 보인 거야. 인식이 가공돼서 행위로 연결되는 요때에 자기화되었거든. 그래서 나는 참된 것이요 라고, 나는 아뜨만이요, 나는 아뜨만이요 라고 하는 그 자기화된 상태로부터 관찰하는 일도, 관찰은 이제 견해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나는 아뜨만이요 요런 상태로 출발하잖아. 아뜨만이요 라는 요런 상태로부터 행위가 시작된다고. 그거 말하자면 그렇지 뭐. 자기화됐어. 아뜨만이요 라고 말하니까 아따요. 아따로부터 아따라고 하는 나는 참된 것이요 본질이요 아뜨만이요 라는 그러한 자기화된 상태로 출발하니까 이거는 아따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죠? 아따로부터. 아따로부터라는 말을 빨리어로 어떻게 쓰냐 하면 아따에다가 물론 뭐 이제 탈격이 다른 것도 있지만 또를 붙이면 요 또라는 것은 탈격을 만드는 전미사라고. 그러니까 아따 또 이거 뭐죠? 색을 그러니까 루팡 아따 또 사마누 빠사띠라고 하면 아뜨만으로부터 즉 자기화된 상태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자기화된 상태로 출발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관찰한다. 그렇게 관찰하는 것의 구체적인 경우가 무엇이냐?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에 대해서 이것을 가진 자로서의 아뜨만. 나는 아뜨만인데 말이요. 이 아뜨만이 뭔 줄 알아? 아뜨만은 바로 색을 가진 자가 아뜨만이요. 수상행식을 가진 자가 아뜨만이요. 이렇게 관찰한다는 거죠. 그게 일본. 그런가 하면 아뜨만이라는 것은 자아라는 것은 이건 그대로 아니 힌두교식으로는 그렇잖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자체가 아뜨만의 몸통이잖아. 그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자기를 분신으로 잘라서 들어갔다 하는 게 아뜨만인데, 그러나 그 아뜨만은 힌두교식으로 보면 범하인력 이래가지고 그죠? 브라흐마라는 창조주 하나님하고 내 속에 있는 아뜨만이 사실은 하나요. 이렇게 보는 것이 범하인료로서의 그들대로의 깨달음이라는 거잖아. 부처님은 그거 깨달음 아니라. 왜? 아뜨만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도 없다. 이렇게 부처님은 부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것 안에 색이 있다. 그러니까 아따에서 색을 관찰한다.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색수상행식 모두. 그런가 하면 역으로 아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요. 제가 이 부분까지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제 그 힌두교 서적들 뭐 제가 약간 본 거, 우리 공부 때문에 조금 본 거 이쪽에서 보면 이러한 그 아뜨만이라는 존재는 모두를 포괄하는 가운데 모든 것에 들어가는 뭐 이런 가장 큰 것이면서 가장 작은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것으로서 오온을 비교하면 아뜨만에서 색수상행식을 관찰한다. 이렇게 말할 거고, 가장 작은 것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작은 아뜨만을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더 큰 것에서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 개념이 아니에요. 아뜨만이라는 게 색수상행식 오온을 가진 자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식으로 보면 유심이라는 게 뭐예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해서 내가 된 거잖아.
이런 상태를 굳이 뭐 어떻게 좀 유사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 색수장행식 5를 집착해서 붙잡았다라는 개념으로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아트만이라는 것을 설정해가지고 이게 색수상행식 5원을 가진 자요. 왜? 아트만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뭐. 이거 근데 이게 불교적으로는 틀리죠. 왜 틀리죠? 부모님. 아트만이 색수상행식 5원을 가진 자요 라고 말하는 이게 틀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근본적으로. 아트만이라는 게 사실이 아니니까 틀린 거지 뭐.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아트만이라는 것을 설정해가지고 자기화된 상태, 아트만이 설정된 그 상태로부터 출발해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트만이 색수상행식을 가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트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이 문제는 정말로 아트만이 색보다 클까? 이쪽에서 비교할 생각할 게 아니라 아트만이라는 이 자체가 없는 거야. 다만 그러니까 선행하는 과정이 아트만 아닌 것을 아트만이라고 자기화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트만이라는 이 자체가 거짓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아트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와로 연결된 관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아트만 아닌 것을 아트만으로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제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유신견이 생긴다 이거잖아. 유신견이라는 거 뭐냐? 아니 유신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5온에 집착되어진 상태로서의 나라는 중생 존재를 그렇게 보지 않고 아트만으로부터 출발해서 본다는 거잖아. 그걸 아트만이라고 놓고 보니까 이 아트만이 색수상행식을 가진 거라고, 또는 아트만 안에 색수상행식이 다 들어있다고, 또는 색수상행식 안에 아트만이 들어있다고, 이런 식으로 따주자면 소설을 쓰는 거지 뭐. 근데 부처님 이야기는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출발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트만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경우로 뭐 이리저리 고민을 하지. 사실은 아트만이 아니요. 바로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는 유의적인 삶의 결과로 자기화되어 가지고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자아 아닌 아트만 아닌 것을 아트만이라고 자기화시키고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게 세상을 보는, 아트만으로부터 세상을 보는 그런 것을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요 얘기죠. 제가 오늘 잠재순환 고리와 관련한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요 경전을 새로 번역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전에는 저도 이 부분을 해석을 못 했었어요. 그냥 오늘도 우리가 보지만 국내외로 7곳에서 다 1, 2, 3, 4, 4가지 경우로 이런 이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10년 전부터도 이거를 우리 어른들한테 여쭤봤었어요.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솔직히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우리 어른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답이 되더라고. 우리 메커니즘이 그래도 이렇게
아로부터 출발하는 이러한 행위, 이러한 관찰, 견해 이 부분을 설명할 만큼 메커니즘이 제법 구명이 되었고 제가 늦게나마 이제 그 파일리어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도 좀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탈격이 되고 세 가지 경우만이 와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이해하는 가운데 경전을 볼 수 있게 되니까 10년을 두고 제가 궁금해하던 주제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좀 늦게 가더라도 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보부님, 유신견이 그러니까 어떻게 유신견이 있습니까? 어떻게 유신견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담마딘나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해가 좀 됩니까? 설명적인 게 좀 이해가.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상세한 부분까지 접근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커다란 틀로 유신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아트만으로부터 출발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우들이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경전 안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족할 것 같아요. 박고부님 충분히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공부 중에서 이 부분 어쨌든 이러면 유신견에 대한 확실한 답이 생겼잖아. 그죠? 그래. 넘어갑시다. 자, 이제 4페이지네요. 그러면 스님, 어떻게 유신견이 없습니까? 도반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요건 뭐죠? 이제 이쪽 경우 그러니까 삶의 질의 두 갈래 길에서 배우지 못한 범부의 삶이 아니라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경우로서 유신견이 없는 경우를 유신견이 생겨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수를, 상을, 행들을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도반 위삭하여 이렇게 유신견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딱 그 경우죠. 자기화된다라는 요거 자기화되었기 때문에 아따로부터 출발한 거죠. 자기화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기화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가 번뇌와 함께하는 유비적인 탐진치의 삶을 살 때 자기화로 가공되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이제 이런 부처님이라고 하는 성자이시고 고결한 분을 찾아뵙고 만나고 그분의 법을 배워서 능숙해지고 그분의 법에 의해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제 번뇌가 없고 무위인 무탐무진 무치의 삶을 사니까 그러한 가공에 의해서는 자기화되지 않는 자기화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나를 아트만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 출발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줘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루팡 아따또 나자 하나를 붙여가지고 제가 그 얘기는 했죠. 문장 전체를 앞에 나라는 부정어 하나를 통해서 전체로 부정하는 여기서 딱 그 말을 하는 거지 뭐.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아.
출발할 때 이미 아뜨만이라고 하는 어떤 출발점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로부터 관찰되는 세 가지 방법이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아뜨만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에 의해서 부정되는 이러한 상황을 아뜨만 아니라는 무아적인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경우가 있을 일이 없죠.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결국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유신견을 가진 중생의 삶을 청산하고 유신견을 가지지 않는 해탈된 삶을 살자라고 하면 할 일은 하나죠. 아따로부터 출발할 것이냐, 아따 아님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냐. 그거 물론 뭐 따지면 이제 사념수 서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번뇌를 부수어 가지고 번뇌 없는 무위의 삶이 실현되면 무탐 무진 무치의 삶을 죄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되면 되는 거죠. 명확하죠?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유신견과 관련한 경전의 가장 확실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분명하게 이런 건 뭐 우리가 분명하게 발표할 수 있어요. 국내외 7곳의 기관이 다 국영 영역 번역을 했지만 그분들의 번역이 뭐 글쎄 어떤 선배 스님의 그 해석을 주석을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7곳 모두가 그러니까 7분들이 모두 동일하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은 그 저본이 그죠? 그분들이 번역한 그 저본이 동일하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붓다고사 스님의 오류를 극복하고 붓다고사 스님 밖으로 나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접근하는 공부를 한다. 라는 것이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유신견이 무엇일까? 라는 것은 불교 안에서 참 비중 있는 교리겠죠. 그것이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이 옳다면 현재 세계 불교가 유신견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류를 바로잡고 부처님한테로 불교를 되돌리자 이런 불사를 하자라고 말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유신견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본 것 같아요. 자, 넘어갈까요?